실전에 강의시는 키워드 수학 강혜성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 수행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행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일상 속에서 들어볼 만한 말들은 아니죠. 집중력이다, IQ다, 이거랑 별개로 이 수행력이라고 하는 거를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선생님도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 정도의 학생들에서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답은 다들 아시죠? 이 수치가 뭔지. 수행력인데, 재미있는 연구 결과 중 하나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 이제 학대를 받고 사춘기 시절 왕따 경험을 받았던 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그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그 조사 결과에서 굉장히 길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든 능력이 좋든 또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든 이제 굉장히 특출난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살아온 20년 또는 23년 또는 30년 그 정도의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이 학생이 굉장히 좀 독특한 사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아서 공감 능력이나 또는 타인과의 관계죠. 타인과의 관계, IQ 그리고 순발력 등이 대부분의 수치에서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학생들보다도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이 수행력에 대한 수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수행력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수행하는 힘? 이거는 조금 너무 단순하죠. 근데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거를 조사할 때 이 수행력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정의 내리기를 자신이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는 힘, 이걸 수행력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자신이 짠 계획을 몇 % 정도로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수행력의 정의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의 노력이 공부에 그렇게 많이 반영되는 것 같진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지? 어머니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는 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니?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말들을 굉장히 좀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안 오를까? 그건 잘못된 질문이야.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수행력은 어느 정도 될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수행력을 높일 수 있는 3가지 키워드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이 계획한 플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구입을 하든 또는 정리를 하든 또는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버려라. 이게 정리의 뜻이야.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목표를 잡으라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전교 197등 학생이 갑작스럽게 전교 1등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신빙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목표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무엇을 목표로 잡아야 되느냐? 내 바로 앞에 있는 학생을 내가 제쳐봐야 되겠다. 성적을 내가 좀 더 끌어올려서 5점을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성취감을 작게나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 계획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계획을 짜놓고 실망을 하는 순간 계획을 한 대로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왜? 짜증나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짜증나지 않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야 돼요. 가장 간단하게는 그런 게 있죠.
여러분이 반에서 20등이야. 그럼 그 다음 시험에서 내가 반에서 2등 정도 더 올려서 18등 들어가자. 16등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바로 내 앞에 있는 등수를 하나하나씩 올려보는 것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계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죠. 공부 계획을 짜놓고 나서 TV 드라마를 꼭 챙겨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야. 왜냐면은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나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능 공부를 위해서 집에서 공부할 때 거실에 TV를 없앤다거나 또는 휴대폰을 끈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공부하기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남학생들은 게임과 운동, 여학생들은 친구, 친구랑 같이 뭐 SNS를 하거나 또는 카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계획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계획이 사실 정말 안 되는 이유는 타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기더라도 내가 별로 손해볼 게 없거든. 만약에 내가 친구랑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약속을 어겼어. 그럼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죠. 그럼 거기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거든. 근데 계획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없어. 그런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스스로 짜고 그 계획을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뭐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어.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고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주워 담기 힘든 게 약속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고 꼭 지키셔야 되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나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마음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야자 시간에, 그러니까 야자 시간과 야자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을 항상 20분 정도 줬거든. 근데 그때면은 이제 친구들이 나가서 보통 농구를 한단 말이야. 근데 농구라면은 선생님도 농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공을 튀기는 소리를 들으면은 자꾸 내 마음이 쿵쾅쿵쾅 뛰어. 그럼 나가고 싶어. 그래서 차라리 그 20분에는 아예 음악을 들었어요. 또는 선생님이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 후문과 정문이 있는데 후문으로 가는 길에 농구장이 있었거든. 사실 후문으로 가야 되는데 차라리 삥 둘러서 정문으로 갔어. 왜? 수능 전이니까 내 체력을 비축하고 운동하지 말자라고 하는 내 약속을 깰 것 같아서. 즉,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실전에 강의진은 키워드 수학 강 혜성쌤이었습니다.